안녕하세요. 농어촌 특별부부입니다. 제가 이제 임신 22주차가 되었고, 임신 기간 40주 중에 이제 절반을 달려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요즘이에요. 제 영상 중에 임신 관련 영상은 임부복 리뷰밖에 없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고, 두렵고 그런 얘기긴 한데, 혹시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책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또 찾아보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임신이 두 번째 임신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임신 때는 8주차 때 자연유산으로 아기를 떠나보냈고, 사실 첫 임신은 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너무 많았고, 저는 HCG 농도를 반영하는 임태기의 대조선이 굉장히 더디게, 너무 더디게 진해졌고, 그리고 또 임신 초기에 급체와 장염으로 6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항생제랑 약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때 입원했을 때 난소에 혹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뭐 혹은 아닌 것 같고, 크기도 너무 크고, 모양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임신 안정기가 지나면 난소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 그리고 또 아기집도 보여야 되는 시기보다 이제 조금 많이 지나서 아기집이 늦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기집 주변에 피고임이 보인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피고임이 보이는 걸 유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진료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염으로 고생하고 나서 이제 완전 면역력이 바닥이 되었는지 그 장염 항생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칸디다 질염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항생제를 먹었어야 했고, 이제 7주 차에 들어서서 소변 후 본 그 휴지에 아주 머리카락 같은 그런 진짜 머리카락 같이 얇은 그런 실핏줄이 투명한 냉과 함께 묻어있는 걸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입덧이 전혀 없었고 이제 너무너무 잘 먹어서 일주일에 1kg씩 막 찌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피비침이 보일 당시 그쯤 7주쯤 되어서야 이제 조금 저녁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전에는 밥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 밥 양을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실핏줄이 월요일에 보였는데 그게 보이고 나서 그 실핏줄이 약간 갈색 혈이 되고 갈색 혈이 빨간 혈이 되고 빨간 혈이 이제 생리 첫날에 이렇게 팬티에 묻어나듯이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묻어나는 그런 것이 되고 이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남편이랑 산부인과에 진료를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진료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이었고, 아기 심장 소리를 들려주셔서 되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또 아기가 느려도 잘 크고 있구나. 워낙에 아기집 주변에 피고임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생리처럼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져서 패드 생리대를 착용을 했어야 했고, 조금씩 울컥울컥 하면서 이렇게 냉이 섞인 그런 연한 핏빛의 그런 혈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피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배가 살살 되게 생리통처럼 기분이 나쁘게 그렇게 나기 시작해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임신 초기에 피비침이 있었다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도 혹시 복통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복통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피가 비치고 잘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피가 비쳐서 되게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남편한테도 밤사이에 별일이 없기를 기도를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잤는데 계속 복통이 미약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을 더 자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생리통 같은 복통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면서 잠결에 '아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다. 타이레놀이 너무 먹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통증이 있다가 한 2번 정도 이제 울컥울컥하면서 이런 좀 덩어리 같은 그런 혈이 큰 덩어리의 혈이 2번 정도 이제 배출이 됐는데 그게 배출되기 전에 배가 엄청 쥐어짜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들이 배출이 되고 나니까 그 아팠던 통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직은 진짜 작은 아기집과 정말 작은 아기에 불과했지만 그게 그 진통 그러니까 왜 출산할 때 그런 진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배출되려고 아마 그런 진통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쪼금 배가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저도 막 폭풍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근데 좋은 느낌은 안 들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응급실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초음파가 이제 깨끗하다. 아기집이나 이렇게 뭐 남은 거 없이 깨끗하게 자궁이 비어져 있다. 그렇게 담당 선생님이 마침 그날 또 당직이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유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계류유산, 뭐 고산환자, 뭐 자연유산, 뭐 이렇게 절박유산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떤 약물이나 시술 같은 거 없이 그냥 제 몸이 알아서 아기집을 배출을 해 버린 자연유산이었고 제가 이제 자연 배출이 됐는데 이제 잔여물을 소파술을 해야 됐어 가지고 소파술 진행을 했는데 좀 한 1주일 정도 많이 어지러웠고 그래서 밥은 진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어요. 그게 짧은 임신 기간이었는데 호르몬 변화가 아무래도 있었던 건지 손목 이런 데가 좀 약해지는 기분이 진짜 많이 들어서 이렇게 뭐 문을 열거나 할 때도 좀 무리가 되는 게 느껴져서 좀 진짜 한 1주일, 2주일 정도는 최대한 관절 같은 거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그리고 몸을 차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수면 바지, 수면 양말 이런 거 하고 핫팩 이런 거 보온팩 같은 걸 물주머니 담아 가지고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약인 거는 진짜 맞는데 그날 당일은 진짜 많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막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인이 울면 제가 더 힘들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남편한테 참지 말고 그냥 실컷 울어버리자 그래 가지고 둘이 불 꺼진 방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좀 울고 멍 때리다가 울고 뭐 그렇게 하루 첫날은 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잠을 푹 자고 그다음 날부터 이제 남편은 또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고 저는 유산 휴가를 5일 동안 쓰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좀 생겨서 유산 연락도 해야 되고 그 소고기 미역국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서 조금 몸을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TV에 아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 보는 거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내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할 때 그 단어를 꺼내는 그 순간 되게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그랬던 건 좀 오래 갔던 것 같고 그냥 혼자 있다가도 그냥 되게 괜찮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불현듯 그 생각이 나면 그냥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딱 울고 털어버리고 또 괜찮게 또 일상생활하고 뭐 주말이 되면 남편이랑 그냥 뭐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 얘기도 보고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임신 중에 난소옥이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궁 내막종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고 진료 보고 치료 계획 잡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잘 갔던 것 같아요. 유산하기 전에 유산하고 나서 진짜 많이 찾아보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이랑 글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유산 자체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다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라도 다음번에 아가가 찾아온다면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유산을 하고 난 후에는 뭔가 마음을 잘 돌보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